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0.6% 상승 2888, 2900을 향해서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코스닥이 0.61% 상승 775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염승헌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뭐 좀 변수 포인트로 얘기가 됐었던 미중에 대한 좋은 결과가 좀 나온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증시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오늘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리포트가 또 방산이 자극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과 또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도 2,700 이상을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세게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상단은 3,200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상권만 잘 되면은 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 올라가는 게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머티, LG화학, 뭐 엔솔 이런 2차 전지주들이라서 요건 이따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염이사님도 개장 전략? 네, 오늘 뭐 주식시장 이제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지금 이제 장 초반 강세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급등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달렸기 때문에 급등은 아니지만 증시가 크게 밀리지도 않으면서 잘 버티면서 꾸준히 좀 우상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속도 조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갈 기업은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모더른 뭐 이게 딱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더른 섹터도 여전히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2차 전지인데 예. 뭐 테슬라 주가에 좀 연동이 되니까 요새 테슬라가 오늘도 한 5%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에는 조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2차 전지가 간다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해서 뭐 오늘도 장 초반 출발은 좋은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너무 올랐던 뭐 방산이나 이런 쪽은 좀 빠지는, 특히 오늘 그 유럽에서 방산주가 급락해 버렸어요. 지금 뭐 라인메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올라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방산주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초반장 컨셉은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을 좀 올리는 게 컨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1.3% 오르면서 800원 올라서 6만 원, SK하이닉스가 2.6% 올라서 23만 6,500원, 그리고 현대차가 1.8% 올라서 20만 원 넘어섰습니다. 20만 500원이고요. 기아도 1.7% 상승, 현대모비스가 4%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못 올랐었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그런 종목들이 같이 좀 가는 모습이고요. 여기 상승률 상위 보면은 하나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머티, 모비스,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포진을 해 있네요. NC소프트도 1.8% 정도 올라가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분위기가 훨씬 좋네요. 알테오젠이 0.9% 상승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3.9%, 2% 정도 상승.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HLB, 파마리서치, 펩트론, 삼천당제약, 뭐 등등등. 다른 종목들도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요. 젠백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 뷰티 쪽도 좋고, 여기가 분위기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이. 자, 그러면 보루님 장초반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사실 기사는 조금 더 풍력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서 나왔는데, 예. 오늘은 뭐 이제 뭐 대명에너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렇게 에너지 쪽 이슈 있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좀 집중이 됐었던 기사 내용은 어쨌든 좀 풍력으로 더 집중이 됐었는데, 풍력보다는 좀 태양광 쪽으로 조금은 쏠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차전지, 뭐 저도 테슬라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는 그 이제
그 공급망을 좀 수직 계열화해서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으로 된 걸로 오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 조금 더 포스코 그룹 주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론 쪽도 좀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뭐 드론 공격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행정명령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은근슬쩍 바닥권에서 벌써 한 20-30% 올랐는데 그런 내용들 행정명령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쪽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성이랑 하이닉스 분위기가 좋으니까 심텍 같은 거 이제 소부장 쪽 흐름 나쁘지 않고 또 심텍은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뭐 PSK 홀딩스나 뭐 ISC, 테크윙, 뭐 흡프스프 이런 종목들이 2.9%에서 5% 넘게까지도 좀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조금 매기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여민사님도 특징적인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이제 상승장에서 우리나라 그냥 독자적인 힘으로 그냥 주가가 급등했는데, 근데 오늘은 그냥 미국과 연동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바이오 좋았죠. 뭐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급등했고, 뭐 그 영향인지 오늘 국내 바이오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 국내 배터리 섹터, 그리고 오늘 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sek터가 반도체잖아요. 예. 네,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급등해 버렸죠. 뭐 인텔도 한 7%나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또 소부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 세 개 섹터가 정말 우리나라 핵심인데 이쪽이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 자체가 이쪽이 커진다면 이제 그 코스닥 쪽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근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자체적인 힘으로 올랐던 뭐 은행주나 뭐 증권주나 뭐 이렇게 이제 지주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이제 미국과 좀 별개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확실히 이제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이 좀 이번 주에 처리될 줄 알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조금 약간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처리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날짜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실망 매물로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많이 올랐던 방산조선도 뭐 가격 부담이 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오늘은 미국 증시의 섹터와 한국 증시가 좀 오랜만에 연동되는 좀 그런 오전장 아닌가. 네, 그래서 오르는 게 있고 또 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증시는 그냥 팽팽하게 좀 그 급등보다는 이렇게 조금 오른 상태에서 좀 옆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탄력이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 반도체 소부장, 여기다가 에너지, 이 안에는 뭐 2차 전지도 있고 또 저기 태양광도 있고 이런 에너지 플러스 제약바이오 이쪽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군들의 색깔들을 보면은 약간 좀 간당간당하다 약간 이런 느낌들도 좀 들고, 수급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팔고 있거든요. 현물에서 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200억대 그리고 기관이 600억대, 코스닥에서도 100억대 300억대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팔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게 지금 오늘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한번 업종 보시면 예. 너무 명확한 게요. 전기전자를 863억 사거든요,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은. 근데 뭘 파냐면 운수장비를 763억 팔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운수장비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네. 자동차가 오늘 오르는 건 판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조선 방산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방을 팔고 저기 반도체 베팅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게 규모가 좀 비슷한데, 근데 사실 반도체 빼고는 거의 다 팔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는 좀 이건 매도 쪽으로 좀 나오곤 있지만 전체 이제 보면 종합으로 보면 238억 매도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그냥 반도체에 지금 오늘 완전히 집중 베팅하고 있다. 다른 거 팔아버리고. 오케이.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초반에 9시 땡치고 9시 30분까지 또 수급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색깔이 또 변하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은 또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을까요, 장모 본부장님?
약간 뭐 지역화폐나 이런 쪽이 조금은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서울옥션 같은 종목군들도 좀 움직여서 후발로 움직이는 애들은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수급이 쏠리는 쪽은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장에서 조금 쉬었어요.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서클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나라 장에도 약간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코인이 지금 거의 1억 5천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눌림이 나오더라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가주는 게 좋다. 그 제가 방산 같은 게 좀 기간 조정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조금 쉬는 동안에 반도체가 좀 키를 맞춰놔 주면 나머지 산업군들도 되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전일에 막 급등 나와버리고 하고 오늘 좀 수익 실현 나오고 유럽에서 이렇게 좀 차익 나오고 이래버리면 좀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상법이 언제 또 오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거고. 근데 현대로템이 오늘 목표 주가 2개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되게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도 20만 원짜리도 나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이 붙어주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뭐 연속적으로 수급이 붙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변압기 같은 거 좀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수급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도 에너지원 관련된 부분, 영국에서 또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서 뭐 에너지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변압기 계속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1, 2, 4, 5등이 좀 바보형 역할을 하던 산업군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치면은 좀 하락하던 애들이 올라오니까 또 그렇게 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키를 맞추는 과정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나가는 쪽에서 수급이 막 몇 천억씩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품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러다가 또 삼성 또 빠지고 요거 수급 딴 데로 가버리면 또 다른 데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편안하게 일단 시장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슈들 어디로 소화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분한테 무슨 말씀 하실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요게 지금 카이 차트고, 이게 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물론 당연히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카이. 근데 확실히 이 세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상승 각도가 확실히 좀 많이 기울었죠. 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다가 좀 뭐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에서 좀 있는 부분인데 기울기가 확실히 좀 줄기는 했습니다. LIG 넥스원도 카이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불안하네. 팔아야 되나,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위치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보면은 쭉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 한 달 동안은 조금 이제 횡보하는, 한 2, 3주 정도는 횡보하는 이런 모습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조선하고 방산. 여미사님부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저런 이제 기업들을 계속 장기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뭐 고점에서 30% 빠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저 정도 조정은 뭐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방산주가 좀 빠져요. 한 3, 4일 연속 좀 크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거예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새로운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좋겠지만 이게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유동성 장세인데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가 유동성도 좋고 그냥 딱 봐야 될 기업들은 정해놓고 그냥 핀셋처럼 조선 좋으니까 조선, 방산이면 방산, 나머지는 뭐 생각보다 별로니까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주인공 역할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주인공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주연 배우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네.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물론 방산 아직도 매력적이에요. 되게 좀 멋있고 이런데 옆에 보니까 또 새로운 막 신인 주인공이 나와서 눈이 막 쏠리는 거예요. 그럼 관심도가 떨어지죠. 지금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여기서 주연배에서 탈락하냐? 그건 아니라는 아, 거죠. 그건 아니다. 좀 숨죽이고 있다. 음. 당분 관심이 분산되는 정도지. 그래서 이거를 불편하신 분은 파셔야죠. 뭐 다른 좀 새로운 신인으로 가시든가. 그거 나는 그냥 어쨌든 장기 투자 그동안 해왔고 팔 이유는 지금 없잖아요. 많이 오른 거 외에는 사실 딱히. 그래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오케이. 그건 각자의 선택이지. 뭐 정답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지금의 관심이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주인공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세는 죽지 않았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노님은요? 네, 뭐 저도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산업은 너무 좋아서 저는 기술적인 부담만 좀 덜어내면 더 많이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최근엔 좀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 부담을 조금만 줄여놓으면 진짜 훨훨 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산업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넘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또 고가권에서 막 20%씩 이렇게 피날레가 나오면 사실 손백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고가권에서는 사실 차곡차곡 계속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파마 리서치 같은 이런 종목이죠. 그냥 계속 깨작깨작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고가에서 항상 거래 터지면은 안 좋을 때가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손바뀜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도 산업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이 깨지는 가격 라인 들이나 뭐 각자가 보시는 그런 지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큰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인데 그게 깨지면은 비중 조절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태양광이 오르는 것, 2차전지가 오르는 것, 요런 거에는 어떤 뉴스가 주요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이 끝날 때도 얘네 태양광이랑 2차전지가 강할까? 이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날까? 라는 데는 어떠세요, 여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은 국내 정책 저는 수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아마 아시겠지만 어젠가요 회사 하나 또 파산해 버렸잖아요. 미국의 태양광 패널 회사가. 왜냐하면 그 주택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정책이 너무 이제 좀 좋지가 않죠. 태양광 쪽에.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해외 쪽은 조금 지금 이제 미국 쪽 모멘텀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국내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신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어떤 에너지보다 신재생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도 저기 서해안에 있는 쪽에서 이제 해상풍력이라든가 새만금의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또 햇빛 바람연금이라고 아마 그때 또 내용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는 거죠. 뭐 이게 가정에서 그게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더라도 그 어쨌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에 파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연금 받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정책인데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는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초기에는 어쨌든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거의 반응을 하는데 태양광이 사실 뭐 너무 눌려 있었잖아요. 풍력이나. 그래서 이게 일회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배터리는 사실 국내 정책과는 좀 무관하고요. 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국내 정책이 좋다고 해서 뭐 배터리가 오를 상황은 아니고 결국 이제 저번에도 테슬라 주가 한번 무너질 때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급등장에 LG엔소라고 이게 몇몇 그 배터리주들이 테슬라 그날 언제였죠? 한 14% 빠진 날이었나? 예, 그 트럼프랑 싸운 날, 네. 일론 머스크. 그래서 그날 같이 빠지는 거 보고 아 이게 좀 연동되는구나 지금은. 그래서 결국 테슬라 주가랑 좀 배터리는 좀 당분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근데 이 두 개가 다 좋은 쪽이다 보니까 예,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는 역시나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만 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요런 애들만 지금 상승 탄력 겨우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좀 떨어지고 치고 올라오는 애가 두빌이 지금 6% 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삼양식품도 4.6% 그리고 뭐 SK 스퀘어, LG 이노텍
현대차, 기아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아까에 비해서는 뒤로 좀 밀린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노님도 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두빌,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거기에다가 뭐 2차 전지까지 낑겨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 일단은 저도 뭐 2차 전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간밤에 영국에서도 그 원전 그리고 SMR 쪽에 거의 27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게 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전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원전 10기 추가로 하는 거에서의 이제 웨스팅하우스 기사 엮이면서 이제 우리나라랑 좀 약간 협의하는 듯한 내용 그거 있었고 또 안 좋은 내용으로는 현대건설이 SMR 쪽에서 영국 쪽에 수주 4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지막에서 떨어졌다. 그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지금 각국에서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계속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원전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에너지원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 이제 일본 얘기하고 뭐 다른 나라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근데 예. 일단 그거 하나 꼭지로 두는데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정부에서 추진하잖아요. 그건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니까 풍력과 태양광 모두 다 플러스 알파 수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전일 같은 경우 지역화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결국엔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이 또 유튜브 쇼츠에서도 많이 돌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오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도 어쨌든 ESS로 해서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좀 긍정적인 희망을 회로를 돌리자면 거기까지 엮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테슬라발 영향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12일에 공개될 거라고 예정이긴 한데 이게 공식적인 픽스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이 안 나와버리면 골치 아플 수는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전일에 로보택시 로고가 붙여져 있는 그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영상이 또 돌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 올라갔고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막 멘트 친 게 있어가지고 네. 플러스 알파 요인인데 어쨌든 그게 뚜껑이 열려야 찐이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에너지 쪽 그리고 사실 지수를 올리는 건 SK 하이닉스가 3.9%까지 좀 올라갔었다는 거 24만 원 바로 목전에서 살짝 조금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23만 9,500원까지 가면서 지수를 좀 견인했다는 거 여기에 SK 스퀘어, SK 이렇게 두 개 같이 달고 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5.4% 달리고 있고 여기에 에너지 같이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친환경에다가 일부 지주사들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가져가는 초반 모양새네요. 지수는 289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2900포인트를 2.5포인트 앞두고 살짝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9% 상승 777 숫자 좋네요. 777 오늘은 이쪽은 이제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 오늘 거래량이 좀 없어서 불안하다라는 닥터케이 형님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연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뭐 불안하다 이거보다도 뭐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뭐 약간의 조정도 오히려 좀 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래가 주는 건 전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게 지금 끝없는 순환매가 계속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돈들이 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뭐 팔아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완전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특히 이 유동성을 이끄는 주체가 외국인이죠. 그리고 아직 개인 투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지난 며칠간 거의 3조, 4조 가까이 팔아버렸거든요, 주식을.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도 결국 들어올 거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증시가 한번 흔들리면 좀 조정 받을 때 사야지. 그러면 밑을 또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 네. 아니면 이제 못 참고 또 위로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들도 저는 결국 동참할 거를 보니까 수급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좀 풍부하다.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 가든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든 뭐 그런 관계없이 계속 좀 여러분들이 뭐 시장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 다만 이제 증시가 탄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뭐 지금 이렇게 오를 때마다 덤빌 필요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3천만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싸요 사실. 뭐 3천이 PBR 한 배거든요. 그래봐야 한 배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2,200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좀 비싸 보이긴 하죠. 이제 그렇죠. 느낌상으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정상이지 지난 몇 년간은 한국이 좀 비정상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노님도 같은 질문을 조금 드린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말라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매일매일 거래가 계속 터지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거래가 올라갈수록 안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손바뀜이 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새로 사는 사람이 많이 살까요? 아니면은 이때까지 사놓은 사람이 팔고 나가는 게 더 많을까요? 이게 고가권에서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터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호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요 산업군들이 빵빵 터지고 이러는 거면은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좋죠. 근데 뭐 지금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고 주요 산업군들 중에서 좀 뭐 주요 수급 주체 보면 어쨌든 오늘 삼성 하이닉스로 제일 많이 수급이 쏠리고 그 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이 1, 2,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친구들은 잘 가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뭐 나머지 수급에서 막 좀 주요 산업군에서 수급 이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이 오후에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너무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이 되시면 저는 이미 자기 그릇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포에 휩싸일 정도면은 물량을 덜어내서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보다 더 크게 해놓으니까 거래 대금이 안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면은 자기 그릇만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무리하다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99 2899.01 2899.85 0.1 남았습니다. 예. 오늘 2,900을 찍더라도 뭐가 이거를 2,900 찍었습니다. 2,900.09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2,900인데 예 고맙습니다. 야 근데 2,900을 찍더라도 이게 오늘은 뭐 하나가 딱 잡고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뭐 지수가 2,900을 넘는다 뭐 이런 것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게 결국 여기서 딱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나 지금 딱 끌고 가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하다. 지금 하이닉스 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의 4%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하나가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간당간당하다. 두빌, 삼성생명, 뭐 하나솔루션, 삼양식품 이거 다 개인 플레이 하는 애들이니까 조금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예. 아니,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가총액 20%가짜리가 올라가는 가짜지요. 아니 삼성 하이닉스 또 갈 길이 멀어요. 하이닉스 지금. 갈 길 멀죠. 삼성도 당연히 멀고.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20%짜리가 지금 평균 2% 올라가는데 지수 1%밖에 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는 거죠. 겁먹을 게 아니죠. 근데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도 그래도 되게 중요한 자리를 뚫긴 했네요. 23만 원대를. 여기서 이전 고점이 이제 22만 7천 원에서 이제 물량이 쭉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거 좀 뚫어가지고 이틀 3일 만에 24만 원대로 올라왔으니까 위치는 되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901포인트.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비적으로 두 분 코멘트 해주신다면, 여미사님부터. 네, 이게 뭐 오르는 것도 좋은데, 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는 진짜 코로나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한 5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폭등장은. 그러니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한국은 항상 이렇게 한 번 오르고 천천히 오르다가 또 꺾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몇 년간 반복돼서 사실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이 파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상승장은 과거랑 너무 다릅니다. 그냥 위를 그냥 거침없이 벗겨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밀리지도 않아요. 저도 사실은 오늘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선순환 구조가 잘 돼 있죠. 뭐 하이닉스, 오늘 그냥 안 가던 삼성전자, 이제 바이오도 막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2,900이 아니라 뭐 이제 3,000도 보이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900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뭐 끝은 아니고 계속해서 아직 좀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아직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아직 뭐 통과가 언제 될지는 좀 모르지만 예. 조금 늦어진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내용은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제 일반 주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전판이 생겼다는 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람을 잘 타고 가셔야지 역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멀티님께서 여러분 코스피 2,500 왔어요.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차트를 보니까 지난 2024년 7월 11일에 2,900을 못 닫고 네, 못 2,896까지 갔던 게 7월 11일이네요. 11일. 요때. 예, 요때가 7월 11일. 7월 11일 정도. 요때가 7월 11일이었는데 떨어졌다가 와 급격하게 거의 그 오르면서 코로나 V자 반등 차트인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때 코스닥에서 코로나 이후로 코스닥이 이제 전 세계 증시 하락률 1위 찍고 그 다음 년에 해 바뀌자마자 바로 증시 상승률 전 세계 1위 또 찍어서 올라갔었던 그때 같습니다. 예. 어쨌든 2,902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뭐 코스닥도 힘을 내면서 0.97% 상승 778.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도 나오네요. 오늘도 불장. 오늘도 불장. 야, 이 상승 각도가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2284. 개별주 같네요. 개별주 진짜. 야. 지수가 아니에요. 개별주도 이렇게 가면은 이거 저기 뭐야 라더견 붙은 거 아니냐고 욕 먹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작전 아니냐고 이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900을 넘었으니까 여러분도 좀 작은 파티라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도 2,900 넘은 기념으로 소갈비 한번 때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우리 1+1 특제 마늘 소갈비살 두 분이 드시고 맛 표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름도 살짝씩 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지방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1+1 특제 마늘 소갈비살 500g짜리 두 팩을 보내드리는데 요게 61,900원짜리를 39,000원에 와, 마늘 소갈비살 1kg를 39,000원에 드립니다. 국내산 마늘, 고급 소갈비살, 황금 비율 마늘 양념, 육질이 연한 엑셀 브랜드 소갈비살만 선별했고요. 해썹 인증 생산 시설, 12개월 동안 유통 소비 기한이 있고요. 냉동 아이스팩 포장으로 신선도 유지합니다. 1kg 넉넉한 구성으로 2,900이 넘는 코스피, 2,900이 넘는 코스피 보유 국가의 가정에 아주 딱 맞는 식탁용 소갈비. 요거는 왜 이렇게 조금 맛없게 나왔네? 실제로 이렇게 맛없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 맛있어요. 자, 보로님 어떻습니까? 네, 이건 마늘 향도 잘 들어가 있고, 고기가 부드러우신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제가 먹은 건 괜찮아요. 네, 고기도 부드럽고. 그렇다고 기름이 막 엄청 많진 않아요. 물론 기름이 조금 많은 부위도 있긴 한데, 보이지만 지금 기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돼 있으면 가볍게
해먹을 밥 만하게 먹고 싶어, 밥 먹고. 좀할 쌀밥 때 있으면. 밥 같이 주시면 딱 좋은 거. 딱 이거 진짜 여기 쌀밥 김치 하나 딱 올려. 딱인 햇반이 것 같아요, 없어서. 진짜. 기가 막히네. 딱 그 밥 생각나는. 진짜 밥 반찬.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예. 부드럽네요. 맛있네요. 네. 그래서 한우리 1+1 특제 마늘 소갈비살 1kg. 아, 저 양념갈비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런 소갈비. 너무 맛있네요. 자, 그리고 요걸 구워 먹을 그 그릴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펠 무연 그릴도 가져왔습니다. 앵콜 특가로 가져왔고요. 무연 그릴, 전용 가방, 그리고 옵션으로 전용 볶음 팬 이렇게도 있습니다. 무연 그릴 4세대 기펠인데요. 영상 있으면 한번 들어주시고 연기, 기름, 잡내 3개 다 잡습니다. 그냥 켜기만 하면 저렇게 연기 쫙 빨아들여가지고 온 집안에 연기 냄새 나는 거, 고기 냄새, 뭐 기름 튀는 거, 뭐 이런 거 싹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연 그릴입니다. 5중 필터링 시스템으로 유증기 정화 성능 향상했고요. 넓은 와이드 팬을 통해서 옵션 선택하면 또 볶음팬까지 구성하는 아주 알뜰하고 살뜰한 이렇게 구성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 그림에도 불구하고 빠른 가열력, 고기 굽기에 최적화된 요 기펠 무연 그릴 4세대 저희가 199,900원짜리를 13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고프시다는 분이 많네요. 요거 하나 사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팝니다. 예, 하늘이. 아니, 뭐 2,900 가면 뭐 합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요때쯤 하세요. 내일 또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차익 실현 한번 하셔야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중간 코멘트 한번 듣고 갈까요? 코스피는 2,902포인트까지 올라갔고, 하나솔루션이 또 9% 이상 치고 올라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또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4% 그대로 달리고 있고, 어떻게 코멘트를 하나씩 해주신다면 여미사님부터? 네, 오늘 뭐 일단 2,900을 좀 아주 가볍게 뭐 별 저항도 없습니다. 지금 아주 탄력적으로 좀 잘 오르고 있고 시장이 뭐 이렇게 그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는 딱히 빠질 만한 뭐 악재도 좀 없고요. 오늘도 아까 이 미중 지금 무역 협상 중인데 아마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안 나왔는데 무역 협상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역시 반도체에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다른 업종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정말 많이 사거든요. 지금 오늘도 지금 계속 늘려요. 1,500억까지 늘린 거 보면 이 외국인들이 오후에 뭐 갑자기 뭐 반도체를 팔지 않는 이상 이 분위기 자체는 좀 유지되지 않겠냐. 그래서 2,900 일단 넘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오늘 좀 유지되면서 뭐 오늘 아침에 올랐던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잘 좀 그 상승을 좀 이어갈 것 같고 결국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못 오른 기업들 좀 계속 찾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니까 뭐 소외받는 기업들도 아직 좀 있다면 결국 나중에 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좀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아예 안 가는 업종 없이 다 올라갈 때 뭐 그때가 한번 좀 고점은 나올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제가 코멘트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외국인들이 정말 잘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예. 보노님도 코멘트? 네, 저는 주식 방송하면서 네. 지수 2,900 가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묶은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반도체를 진짜 많이 밀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진짜 많이 올랐는데 연초에 18만 원대였으니까 같이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진짜 지수 상방에 저도 나름대로 세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되면은 상방이 진짜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5,000원 정도 약간의 키만 맞춰준다고 해도 3,000은 그냥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참 신기한 시장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약간 여미사님이 그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 같다. 근데 저도 약간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 1위 종목 이 덩어리가 그래도 14%인데 이거 배제하고 2,900 올라온 거면 다른 애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기존의 시장과는 좀 다르긴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산업적인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열심히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겠죠. 삼성전자도 대표주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갖고 있어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시가총액 1위가 안 갔는데도 2,900이 온 사례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네, 저는 주식하면서 머리털 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결국은 이게 왜 오르냐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상법 개정이랑 여러 가지를 주식 시장을 뜯어 고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갈 돈을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끌어오겠다라는 거에 신빙성의 베팅을 좀 하는 외국인들 그 안에서 삼성전자도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사기는 하지만 뭐 업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러면은 조금 덜 가는 그런 메인에서 빠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2,900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PD님이 또 의견을 주셨어요. 명행커가 5월 저기 중순쯤에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네. 이번에는 셀린메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딱 중순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꼬꾸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안 좋은 그런 작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은 그때 딱 얘기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때가 요때예요. 5월 23일. 예. 요때가 한 0.5% 정도, 한 1.5% 정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사과를 하라고. 제가 뭐 자산운용사입니까? 제가 사과를.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왜 사과? 근데 왜 사과를? 요때 꺾인다고 초쳤다고. 초쳤다고. 약간, 너무 초치는 그런 멘트. 그러니까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2,900 뭐 중심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 이런 얘기 왜 하냐. 초치지 말아라. 초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가면 좋죠. 네네. 그리고 뽀니님께서 아까 그 무연글이라고 소고기 얘기했더니 그래 명행버섯 또 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뽀니님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슈퍼챗 또 막 쏴주시고 막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대로 냅두고 또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여미사님 자료부터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한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최근에 외국계 투자은행도 한국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사실 오른쪽의 내용이지만 핵심은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오르는 건 성장, 유동성 증가, 주주 환원 요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요게 없었어요, 사실은. 요게 없던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 두 개로 갔거든요. 성장, 유동성 증가.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LG화학이 물적 분할하면서 이거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뭐 유증이라든가 카카오의 뭐 중복 상장 이런 것들이 뭐 아마 21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증시가 이제 그러고 완전 부러져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도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장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권익보호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권은 할 때가 아니라 주식할 때다. 네,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성장이 시작이 되면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채권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이 세 가지 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맞았던 적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없거든요, 사실. 네, 항상 이 두 가지만 맞았죠. 그래서 이번 강세장은 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렇다고 변화가 없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부터 이미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시작을 했고 다만 이게 그 빠져나갈 구멍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상법 개정까지 왔고 이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의 핵심은 이사회 충실은 뭐 집중투표제, 전자주청, 감사위원 분리선출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이렇게 하는 거고 물론 여기까지 되면 좋죠. 배당 분리과세, 상속세이나 근데 이건 좀 시간 걸려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라 그래가지고 반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국민적 합의도 좀 있어야 돼서 여기까지 좀 시간 걸리겠지만 일단 요거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상법 개정만 해도. 근데 이거를 이제 전격적으로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개정되면 바로 그 즉시 그냥 공포거든요. 그냥 시행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보다 속도도 좀 빨라진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KB증권에서도 뭐 나왔던 자료도 있지만 제가 이제 AI로 한번 이제
따로 이제 이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결국 이거거든요. 애플 주가가 엄청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애플이 최근에 안 좋지만 시총 그 거의 4천억, 그러니까 거의 얼마였죠? 4조 달러까지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근처까지. 근데 다 알아요. 애플 성장도 안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지? 성장이 없어요. 이게 분기 매출 성장률 보세요. 그냥 정체돼 있어요, 여기에. 근데도 시총은 그냥 미친 듯이 올랐죠. 왜 그러죠? 번 돈의 100%를 줘요, 그냥. 주주환원율 밑에 있는 게 평균 주주환원율이 104.5%입니다. 언제부터 주주환원 했냐면 스티브 잡스 사후로 이제 팀쿡이 좀 CEO 맡고 나서 정말 공격적으로 좀 주주환원 해버렸거든요. 이거 돌려주다 보니까 네. 성장이 없는데 시총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린 거죠. 주주환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이 좀 적더라도 주주환원을 애플처럼 하면 너무 좋지만 뭐 그것까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이 3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85%니까 거기서 한 50%까지만 올려준다고 해도 주가는 더 레벨업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상법 개정 통해서 더 뒷받침을 해주니까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절대 못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시장의 이 상승을 그냥 단지 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요런 이제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다. 애플의 사례가 명확하잖아요. 성장이 없는데도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건 결국 주주환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여준 사례가 애플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요런 좀 구조를 외국인도 기대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올해 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지난 15년간 미국 주식 시장의 성과고요. 요게 그 나머지 국가 성과입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15년간 엄청났죠.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전 세계 1.4%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45.6이거든요. 근데 올해 수익률은 반대예요. 미국은 보합이고 거의. 그다음에 미국 제외한 국가들이 지금 올해 주가 수익률이 한 10% 이상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올라서 한 2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연초 대비.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도 바뀐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다시 갭이 좁히기보다는 저는 계속 올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비미국에서 계속 자산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 돈들이 또 계속 한국 지금 모멘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도 좀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장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이번 상승장 이렇게 V자 반등을 좀 가볍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는 트럼프 되면서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아예 반대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만 살아남고 나머지 국가들이 오히려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다 우리나라 박살났잖아요. 트럼프 되자마자 미국. 근데 취임하고 나니까 이제 정반대가 되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제 허니문이랑 컨벤션이 딱 끝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발이 좀 안 먹히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미국 특히 우리나라 여기에 이제 또 많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자료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뉴스들을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수출입 데이터 좀 잘 나왔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네,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쪽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용들 보니까 DDR4가 이제 안 만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 막 급등하는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토종 OTT. 이게 티빙이랑 웨이브가 결합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면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요즘에 광고 요금제를 쓰셔도 사실 막 엄청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드라마가 중간에 막 광고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TV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그건데 어쨌든 요 넷플릭스에서의 대항마가 생겼다라는 점, 그리고 넷플릭스가 어쨌든 그 연예인들에 대한 그 제작비 제한을 딱 걸었잖아요. 4억. 그러면 아마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지니까 요거에다가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까지 붙어준다면 컨텐츠나 이런 쪽들도 한번은 또 슈잉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쟤네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빙, 웨이브, 옥수수 뭐 막 이런 토종 OTT들 엄청 많았는데 네. 결국은 통폐합이 되는 게 자기 오리지널 컨텐츠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자니 다 볼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비인기 뭐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라지듯이 이제 뭉치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티빙도 오리지널을 하고 있고 제가 다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웨이브도 그렇긴 하는데 근데 이제 덩어리가 합쳐지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트래픽 자체도 높아지니까 그럼 광고 단가도 세질 거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통폐합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요번에 나온 게 아니라 한 1년 반,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좀 합치는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질질 끌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요거에 맞춰서 CJ ENM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오늘 또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커피 부분인데 요거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중국에서의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스타벅스 공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스타벅스가 이 시간별로 조금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오전에는 뭐 요쪽 라인, 그리고 오후에는 이쪽 라인 먹어라.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는 컨셉을 잡은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스타벅스가 못 버티고 이제 가격을 내렸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먹는 쪽들은 매장별이나 지역별에서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박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스타벅스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왜냐면 우리나라도 500원짜리 1000원짜리 커피가 많아요. 네. 그 여의도에도 1000원짜리 커피 파는 데가 있거든요. 좀 그래요? 스몰 사이즈긴 한데 네, 그래서 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자주 먹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저가가 아직도 생각보다는 많아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커피. 하나 더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요거 그럼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이랑 은을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은이 13년 만에 드디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게 금이랑 은이랑 그 가격 계리율이 높아질 때마다 한 번씩 은이 엄청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은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또 팔라듐도 산업재로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도 좀 많이 올랐는데 금은 좀 약간 선물로 보면 약간 좀 횡보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재정 정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국제 발행을 하면 효경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저는 금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은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특히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은은 탄력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털어지면은 은이 한번 또 엄청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화폐 가치에 대한 해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은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대신에 은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금이랑 다르게 위아래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가격 방어도 은보다는 금이 당연히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과 은 시장이 죽어버리면 은은 한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주의하셔가지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3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0.98% 상승, 2900.02, 2904까지 갔다 왔습니다. 10시, 11시, 2시 요때 또 수급 바뀌는 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외국인이 지금 1014억 코스피, 228억 코스닥, 2685억 선물, 요렇게 지금 다 매수로, 현 선물 다 매수로 잡히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463억 요렇게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살짝 뭐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둘 다 현물 순매수, 그리고 선물도 2,700억 정도. 유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네, 일단은 최근에 파생 수급을 좀 보면은 그 풋 옵션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옵션은 사실 오늘 막 보면은 콜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큰 의미는 없고요. 포지션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롱 포지션으로 되게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보면은 롱 쪽으로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롤오버가 꽤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큰 수급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현물에서 수급 주체가
주력 산업군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뭐 내일은 약간 좀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막 엄청나게 뭐 차익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서 만약에 대외 변수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급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만 그럴 때만 좀 의사결정을 고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기 선물옵션 동시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는데 초반장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아, 여미사님도 수급 관련해서? 네, 수급은 뭐 결국 키는 뭐 외국인이 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오늘 반도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조가 뭐 당장 바뀔 만한 이유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좀 그 뭐 매수를 줄이거나 매도로 전환되려면 그 해외 쪽에서 좀 악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일단 합의가 뭐 된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히 알려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기대 이하거나 또 반도체에 좀 불리한 쪽으로 만약에 합의가 나온다면 좀 일부는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뚜렷하게 해외에서 뭔가 악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 환율도 그렇고 국내 어떤 상법 개정 이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관심사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이 언제쯤 들어오실까. 네, 결국 지금 한 4조 팔아놓으셨거든요. 불과 한 10일 만에. 10일 만에 4조 팔았으니까 엄청난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탁금 보면 지금 개인 투자 팔고 딴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현금 들고 이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생각이시겠죠. 이거 빠지면 살 준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탁금이 이렇게 팔고 나서 빠져나가면 예탁금 그러니까 줄어버리잖아요. 네. 다른 데로 자산으로 바꾸니까. 근데 예탁금이 지금 60조 원이니까 그대로 있다. 거의 역대급 예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그 예탁금은 그게 주식이 아니라 현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만한 현금이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개인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박스피인지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속냐? 내가 2200 다시 오면 그때 산다. 그죠. 3000 말도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지금 3000에서는 못 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20년을 박스피를 보냈으니 뭐 그거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고민이죠.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밀리면 사실 거는 같은데 그게 만약에 밀리지 않았을 때 안 밀리고 3,000을 넘고 3,100, 200 가면 이제 포모가 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그게 또 네, 그게 또 난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이. 사잔이 또 물릴 것 같고. 근데 결국 개인 투자원들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일단 수급에 저는 좀 키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저는 애매한 거 싫어합니다. 아예 바닥에서 사거나 아니면 아예 높게 사서 아예 물려버릴래요. 예,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름에 여행 혹시 계획하시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8월 달에 저희 그 3% 미국 투어 7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투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여름 방학 그랜드 드림 투어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비리그 캠퍼스 그리고 뉴욕, 보스턴 거리를 활보하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배우고 즐기는 시간 바로 그랜드 드림 투어 in 뉴욕 앤 보스턴가 선착순 모집을 시작합니다. 어디 가냐면요. 하버드, MIT, 예일, 브라운, 컬럼비아 대학교 탐방하고요. 아이비리그 재학생 선배들과도 만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현직자, 월스트리트 금융 리더의 특강이 있고요. 보스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도 관람을 하게 됩니다. 관광도 확실하게 하는데요. 뉴욕 핫플레이스 투어 그리고 트렌디한 미국 식사. 예를 들어 지난 투어에서는 워렌 버핏이 사랑한 스테이크하우스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9일 토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가는 일정인데요. 아래 영상 댓글에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보기란에도 달아드리고요. 네, 더보기란에도 달아드리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도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따가 장 끝날 때까지 코멘트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어쨌든 막 여기서 급락하거나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10시, 11시, 2시 수급 바뀌고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것도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